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미국의 중장기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4.192%까지 오르며 12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치솟은 국채금리에 기술주들이 대체로 하락했고 랠리를 이어가던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도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향한 단계적인 무기 지원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파병에 대응하고자 지금까지의 간접적인 형태의 군수물자 지원에서 직접적인 무기 지원으로 방침을 달리한 겁니다. 이 같은 소식에 증시에서는 방산주들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글로벌 SMR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남 SMR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한 해외 기업 임원들은 한국 원전 기업이 글로벌 SMR 밸류체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과의 협력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5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이후 2달 만에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확률을 넘어서면서 증시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확산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 줘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자, 오늘 여기 오는데 비가 많이 왔습니다. 사실 우리 국내 증시도 굉장히 비가 온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 장세에 우산이 될 만한 밀착 종목과 해결 방법들 준비해 왔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날씨도 그렇고 또 국내 증시 분위기도 그렇고 썩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주식광장과 함께 하시면서 해답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헤드라인 통해서 오늘 투데이 증시 이슈들 미리 보기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투심이 확실하게 좀 악화가 됐죠. 그렇죠. 사실 B컷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증시에 아직 남아 있었다 할 수 있는데 꾸준히 이런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이라 할 수 있는 속도 조절에 대한 의견들 그리고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금리 인상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또 부각받는 점도 트럼프 트레이드 부각 관련해서 증시에 현재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숨고르기가 좀 일어나고 있고 테슬라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또 앞으로 엔비디아라든지 빅테크들의 실적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도 현재 구간에서는 일부 대기 심리 그리고 경계심을 유발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고점 랠리를 펼쳐왔습니다.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숨고르기 장세가 나왔다고 한들 나올 게 나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우리 측 정부에서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러우 전쟁이 종식되기는커녕 한반도로 그 긴장감이 넘어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파병을 범했다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것이다. 또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계속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져 간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증시, 글로벌 증시에서도 그렇고 특히 국내 증시도 불안감을 조성하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관련된 방산주들은 최근 이어져온 뭐 수출 모멘텀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 흐름에서는 방산주 주목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적인 정서가 불안하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증시를 짓누르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방산주들이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방산주를 못 담으신 분들을 위한 밀착 종목 준비돼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는 원전과 관련된 얘기 또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남에서 SMR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참가한 해외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원한다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해외 SMR 기업들과의 협업 기대감 좀 가져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중소업체들까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이슈가 나와졌고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런 원전 특히 SMR 관련해서 이슈가 꾸준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뭐 종목 장세 중에서도 원전 최근 흐름 이어갈 수 있다 보고 있으니까 또 밀착 종목까지 방송 끝까지 보시고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원전 관련주들은 시세를 계속해서 분출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SMR이 정말 증시 안에서 핫 키워드가 돼가고 있는데요. 소형으로만 주목할 게 아니라 대형까지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접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 미리 보기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미리 보기로 살펴보는 마지막 내용은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와 관련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정말 2주가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50%를 넘어갔는데요. 두 달 사이에 전세가 역전된 상황입니다. 증시에서 다시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지금 사실 시장 전체 흐름이 뭐 가히 트럼프 트레이드로 움직이고 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미 대선이 이제 2주 남았기 때문에 관련 주들 지금이라도 살펴보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챙겨갈 수 있는 부분은 챙겨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박빙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증시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당연히 남아 있을 것 같죠. 자, 이와 관련한 밀착 종목 준비돼 있으니까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헤드라인 이슈들 미리 보기 통해서 간략하게만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팩트체크 통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각각의 이슈에 맞는 밀착 종목 3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대표님이 가져오신 밀착 종목들 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밤 10시 50분에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식광장에서 밀착 종목 3가지를 만나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3가지의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을 라이브 방송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망에 들어오셔야지만 라이브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50분 전까지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를 따라갔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을 보면서 깊은 한숨을 내쉰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 1% 넘게 빠졌죠. 1.31% 하락하면서 오늘 장에서는 2,570선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장 출발 이후에 쭉 미끄러지다가 중간에는 낙폭을 살짝 만회하려나 싶기도 했었는데 다시 힘이 또 빠지면서 장을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역시나 동반 매도 우위를 보였죠. 개인이 물량을 담아내려고는 했지만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크게 분위기가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낙폭이 더 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2.84% 밀렸습니다. 783선에서 오늘 장을 마무리를 했고요. 주가지수가 장 출발하고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밀린 양상이었고 오늘의 이 하락률이 올해 들어 4번째로 큰 수준이었습니다. 양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였다는 점이 시장을 크게 짓누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만이 매수 우위를 보인다는 건 지수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시겠죠. 오늘 장에서 양 시장 모두가 크게 밀렸다는 거 두 눈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장이었죠. 자세한 시장 얘기 대표님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참 날씨가 좀 야속하게 느껴질 정도로 따라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뉴욕 증시 입김에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좀 다음 전략을 위해서 좋을까요?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대선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고 네. 빅테크들의 실적 대기 구간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변동성이 유지되는 구간이고 국내 증시 또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흐름을 소화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지금 오늘의 또 시장 흐름의 원인을 체크해 보자면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트럼프 당선 부각이 꼽을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수출주들에 있어서 관세의 부담이 또 생기는 부분이고 또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또 커진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친환경적인 또 정책들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또 코스닥 특히 코스닥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대선 앞두고 이러한 또 변동성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셔야겠고 일단 수급적으로 조금 더 풀려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특히 삼성전자 지금 지지받는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지지 반등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외국인 수급이 또 반전이 있는지 꾸준히 체크를 해 나가셔야겠습니다. 또 반면에 중국 증시 오늘 또 강세를 보였다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진정이 되는지 여하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조금 더 지지를 받고 빠르게 반전할 수 있는 포인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도 SK 하이닉스 실적을 또 앞두고 있죠. 현대차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또 명분으로 증시에 변화가 있는지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구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증시의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의 대선이라는 크나큰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관세와 관련한 심리 위축도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압박을 가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는데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이 대기 심리에 여태까지의 압박들이 작용했다라고 또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증시는 항상 변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으시죠? 이 변수를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도 당연히 찾을 수 있을 텐데 내가 혼자서는 찾기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에릭 대표님을 함께 따라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릭 대표님의 능력이 이렇게 한 표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들어서 참 힘들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 10월장 안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챙겨오신 분이 바로 에릭 대표님이십니다. 지난 방송 이후로 또 한 번 업데이트를 해주셨습니다. 보성파워텍 오늘장 안에서도 4% 넘게 수익을 챙긴 종목이 됐고요. 어제장에서도 MK전자, 한국항공우주로 5%, 8%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수익률은 정말 진입하고 청산을 해서 이뤄낸 찐 수익률입니다. 그냥 고점 대비해서 상승이 얼마나 이뤄졌나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정말 대표님께서 기록을 하신 수익률이라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새롭게 업데이트된 종목들 자세히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시장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대표님의 종목들은 그래도 빛을 발하고 있는 종목이 많네요. 그렇죠. 일단 먼저 밀착 종목으로 소개를 드린 종목들은 뭐 실적이라든지 재료가 주가 하방을 지지해주는 부분이 있는 종목들로 준비를 하고 있고 시장 흐름 따라서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 종목들도 있지만 어쨌든 상방을 향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최근 들어서 뭐 10월 들어서 또 기다렸던 종목들 혹은 진입했던 종목들이 빠르게 또 기다렸던 부분들이 성과를 내어주면서 이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번 주 또 수익 달성을 한 종목들 몇 가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NK전자가 있죠. NK전자는 9월 26일 또 소개를 드리고 다음날 진입을 해서 21일 1차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해서 공식 수익률 8.4%대 수익률을 달성했는데 이때 진입할 때 일정 구간 저가를 지지받는 구간에서 우리가 손절가를 잡고 진입해서 손익비를 가져가기에 유리한 종목이다. 또 소개를 드렸는데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터져졌고 일부 윗꼬리를 달았지만 최근에 추세를 깨지 않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반도체 뭐 상당히 어려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주가가 여전히 저가 메리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 시장에서 꾸준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있는데, 자, 한국항공우주이죠. 항공우주는 뭐 스페이스X라든지 하반기 이제 남은 하반기 우주항공 관련해서 꾸준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소개를 드리면서 이 종목의 특징은 일정 구간 박스권을 형성하는 종목입니다.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이 종목의 재료라든지 시장 흐름이라든지 섹터에 또 업황적으로 받쳐주는 부분들이 또 훼손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으로 향할 수 있는 종목이다. 또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은 밸류업 지수 종목에 포함이 되면서 또 단기적으로 매물이 나왔죠.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진입한 데 있어서 일부 불리하다 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거래량이 또 이전에 비해서 아직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져주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강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 지금 또 보유 중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저와 함께 있는 공간에서 전략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 한 가지 더 소개를 드리자면은 보성파워텍 지난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는데 17일 방송에서 소개를 드리고 또 진입을 했습니다. 해서 22일이죠. 오늘 1차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슈 또 이런 중소형 원전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단기적으로 또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윗골이 달면서 일부 또
상승분을 반납한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저항 구간에서 꾸준히 음봉을 만들고 또 윗꼬리를 만드는 모습인데 지금과 같은 시장 흐름, 수급이 부족하고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흐름이라면 오히려 이 보성 파워텍 같은 종목은 유리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오늘 또 원전 관련주 유망한 종목으로 밀착 종목 준비해 왔으니까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 방송 이후부터 오늘까지 새롭게 업데이트된 에릭 대표님의 추가적인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하나씩 간략하게 다시 짚어보도록 하시죠. 보성파워텍, MK전자,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상위에 위치해 있는 세 가지 종목이 지난 방송 이후부터 업데이트 해오신 종목들이었습니다. 수익률이 다 4%, 5% 그리고 많게는 8%까지도 기록을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9월에부터 진입을 했었던 종목들도 있고 10월 내에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바로 수익 챙긴 보성파워텍 같은 종목도 있었습니다. MK전자 반도체 관련돼서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손익비 좋은 지점이라고 짚어주셨을 때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8% 넘는 수익 챙겨 나올 수 있었죠. 그리고 9월 12일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한국항공우주 밸류업 지수 편입 후에 세론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업황 전망이 괜찮아서 노련봄직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더 강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하시니까 추가적인 상승도 조금 더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성파워텍 가장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중소형 원전주로 계속해서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을 노려봤습니다. 종목 장세 안에서 유리한 종목이라는 판단 하에 현재도 4% 넘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간에 있고요. 아직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으십니다. 오늘 만나본 이 세 가지 종목들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혹시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가적인 상승도 같이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이 굳게 닫힙니다. 서둘러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익 리뷰하는 종목들은 뒤로 하고 새롭게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투데이 증시 이슈들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미리 보기로 만나봤던 내용입니다. 방산주와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미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파병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우리나라도 조금은 다른 포지션을 취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한 셈인데요. 이 때문에 방산 관련주들 오늘 시장의 힘을 거스르는 또 힘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대표님 수출 모멘텀은 지속되고 또 추가적인 이슈는 계속 나오고 방산에서는 걸을 타선이 없다 이런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사실 지금 시장 흐름에서는 방산주가 가장 유력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섹터이다 보고 있는데 네.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좋지는 않은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또 러시아를 돕는 또 액션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또 일부 대응을 하는 또 발표를 했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우리는 증시를 대해야 되고 이렇게 비가 오는 장세에서도 우산이 되는 종목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방산주를 가장 먼저 지금 눈여겨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부가 이런 또 방어용 무기 지원에 이어서 한도를 초과한다면은 도를 넘는다면은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을 고려하겠다.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두 고려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방산주는 수출 모멘텀 그리고 이어서 트럼프 트레이드 또 지금과 같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삼박자가 맞춰주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방산주를 꼭 주목을 해보셔야겠고 다만 지금 이미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방산주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결정할 것은 그러한 종목들을 쫓아갈 것인지 혹은 아직도 여전히 저가 메리트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종목들을 또 진입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현대로템 먼저 살펴보시자면은 정말 최근에 뭐 굉장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지금 시황적인 흐름 그리고 업황적인 흐름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추세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 보고 있고 일정 구간 조정을 받더라도 상당히 앞으로 내년까지가 정말 기대되는 종목이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가히 대장주로서 접근을 해볼 만하고 이 종목도 사실 뭐 진입할 또 구간을 많이 줬었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은 아니다 보고 있고 일정 구간 6만 원 초반대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진입을 노리신다면은 지금의 구간에서 일부 매물이 출회되는 조정 구간에서 한번 진입해 볼 만하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번 주 진입을 한다면은 이 현대로템보다는 밀착 종목으로 준비해 놓은 종목의 구간이 또 굉장히 유리하다 보고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또 밀착 종목까지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을 더 보자면은 스페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사실 뭐 개별 이슈와 동반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또 저항대에 도달을 했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과 같은 시장 흐름이 이 종목의 저항대를 뚫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이어갈지 이후에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갈지가 포인트가 되겠는데 개인적으로 이 종목 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을 받았을 때에는 뭐 이런 테마성 또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한없이 내려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에는 조금은 위험하지 않나라는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어서 밀착 종목까지 이어서 볼 테니까 집중해서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뭐 방어용 무기, 상황에 따라서는 공격용 무기까지도 지원하는 걸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방산 안에서는 수출 모멘텀이 또 한 번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관련주도 바로 이런 이슈와 더불어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현대로템 대장주로서 빼놓을 수 없겠죠. 주가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말 대장주는 대장주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히 힘이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 물론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더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은 약간 리스크가 있겠죠. 조정이 나올 때를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스페코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좋은 흐름이 저항대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돌파 여부가 확인이 필요하겠죠. 결국은 갈 거다라고 멘토님, 대표님께서도 생각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돌파를 하기까지는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으면서 지금 당장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시겠죠. 대표님께서 밀착 종목 가져오셨으니까 바로 한번 밀착 취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 대형주들은 너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중소형 쪽으로 조금 눈길을 돌려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오늘 밀착 종목은 뭐 또 그렇게 중소형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뭐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방산 섹터에서 또 상당 부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중소형주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간략한 힌트를 드리자면은 방산용 인벤디드 시스템을 국산화해서 양산하고 있는 업체이다 보시면 되겠고 주요 고객사로는 LIG 넥슨 그리고 현대로템 같이 이런 대장주들의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실적적으로 또 뭐 영업이익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뭐 K2 전차도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죠. 뿐만 아니라 무인 정찰기 드론과 관련해서도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재료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함께 살펴보시자면은 보시다시피
조금 전 살펴본 뭐 로템이라든지 스페커와 흐름이 상당 부분 다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일정 구간 방산주들이 주목을 받을 때면은 정말 강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가격 조정을 받았죠. 그러한 부분에서 9월 9일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는 변곡점을 만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장기 평선을 돌파한 자리인데 지금과 같이 시장 흐름과 이 종목의 재료를 맞춰봤을 때 단기적인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이 종목 또 저가 메리트가 아직도 여전히 있는 자리에서 단기적인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 이용해서 성과를 가져가자라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네, 방산과 관련해서 만나볼 수 있는 첫 번째 밀착 종목 살펴봤습니다.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짱짱한 기업들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또 방산 시스템 쪽에서는 재료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주가의 흐름으로 살펴봤을 때 앞서 만나봤던 관련주 두 종목과는 조금은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흐름이 좋다는 거는 비슷한 흐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정말 많이 내려와 있었다는 게 다른 포인트가 되겠죠. 이평선 아래로 내려와 있다가 저점을 다지고 다시 고개를 들어 올리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평선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멀리 본다면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돌파 여부를 조금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머리를 들고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이전 고점까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조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해도 아래로는 짧게, 위로는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밀착 종목,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은 오늘 밤 10시 50분에 대표님이 라이브 방송 진행하시면서 공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런데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팩트체크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투데이 증시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또 원전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시장에서 방산, 원전을 빼면 할 얘기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대세가 SMR이라면 한국의 기술력의 힘을 또 보여줘야겠죠. 대통령실이 이미 연말에 이 SMR 4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SMR과 관련해서는 더 나아가서 이 해외 기업과의 협력 기대감까지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기간에 확 주목을 받는 느낌도 있어서 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로의 수급 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원전 관련주라면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시기를 권해드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또 최근의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이제는 중소형주들도 주목을 해봐야지 않나라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또 나온 이러한 글로벌 SMR 선도 기업과의 연결고리 기대감이 국내 관련주들의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특히 미 대선 전까지 혹은 반도체의 또 반등 흐름 전까지 이러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어제도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4기 건설 계획 공식화를 발표하면서 관련주들의 이슈를 더하는 모습인데 관련해서 또 종목들 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 밀착 종목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대표적인 종목 중에 우진엔텍이 있겠죠. 우진엔텍이 보시다시피 오늘 상승분을 거의 모두 반납을 했지만 장중에 고가 13.85% 상승을 보이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이런 원전 관련주들은 상당히 위쪽에 매물대가 아직 또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고 너무 급하게 쫓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또
상승분을 반납한다든지 눌렸을 때 일정 구간 진입을 해야 유리한 또 결과를 만들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더 보자면은 서전기전이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 역시 이렇게 이슈가 나오고 테마성 재료가 받쳐줄 때면 뭐 급등을 보여주는 끼가 있는 종목이다 할 수 있지만 꾸준히 저항대를 형성하면서 현재 하락 추세라 할 수 있는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해서 최근에 정말 이슈를 기반으로 테마성으로 상승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이평선 위쪽에 또 안착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종목도 이러한 소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조금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준비한 밀착 종목이 조금 더 견조한 수급 흐름 그리고 주가 차트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 내일 진입을 한다면은 가장 또 좋은 성과를 단기적으로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서 이어서 밀착 종목까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SMR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그냥 반짝하는 테마 아니냐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상황이고요. 정부적인 차원의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내가 조금 길게 끌고 가는 섹터로 원전 하나 가져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는 쪽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중소형 쪽으로 넘어왔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우진엔텍 같이 살펴봤는데요. 오늘 장중에 또 13% 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위쪽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꼭 겪어야 하는 상황이겠죠. 많이 내려온 만큼 올라가는데도 조금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눌렸을 때 진입하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진엔텍과 관련해서는 이런 코멘트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전기전도 만나봤죠. 하락 추세 이후에 테마성으로 슈팅이 또 한번 나온 모습입니다. 장기 평선 위로는 올라와 있는데 아직까지 역시나 상방으로 많이 열려 있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추세 전환이 확실하게 확인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은 내가 가져가기에는 약간 아리송하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대표님이 가져오신 밀착 종목으로 확실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밀착 종목,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지금 만나봤던 종목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아리송했어요. 이게 맞나? 앞으로 갈 수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은 조금 더 확신을 줄 수 있는 종목일까요? 그렇죠. 일단 재료를 좀 설명드리자면은 원자력 발전소 철 구조물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과거 국내 주요 원전 철 구조물 공급 계약을 하면서 이런 원전 관련주로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서 최근 시장 흐름에 따라서 또 차트 주가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차트도 함께 살펴보시죠. 보시다시피 아래쪽에서 8월 5일 블랙 먼데이죠. 이후에 곧바로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쪽에 보시다시피 강한 매도세가 있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흐름이죠. 다만 또 일정 구간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장기 평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위쪽까지 또 돌파를 해내는 모습이었고 다시 한번 눌리는 흐름이지만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간다 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해서 현재 구간 장기 이평선 위쪽에서 어느 정도 안착을 한 모습인데 이 종목 방송 또 초반에 수익 리뷰를 했던 종목입니다. 해서 지금과 같은 시장 흐름 속에서 원전 관련주로서 다시 한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진입을 할 수 있는 구간에 왔기 때문에 뭐 섹터 내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종목 그리고 그 구간에서 그 기간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동일한 종목을 준비해 왔고 오늘 처음으로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함께 또 진입을 하기 위해서 가져왔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 구간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왔지만 개인적으로 지금의 흐름을 이어서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강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준비를 해왔으니까 이 종목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네, 원전과 관련해서 지금 진입해도 늦지 않을 종목, 밀착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차트상의 흐름으로 꼼꼼하게 한번 확인을 해봤죠. N자 파동이 그 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저점을 찍은 다음에 N자 파동을 그려냈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지금이 적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조정이 나왔지만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십니다.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려는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시고요. 여러분이 이 종목으로 원전 안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이런 밀착 종목들이 얼마나 힘이 될까라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앞서 수익 리뷰를 통해서도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종목들, 업데이트된 종목들 만나봤었는데요. 지난 방송 이후부터 오늘 사이에만 3가지 종목을 업데이트를 해오셨습니다. 보성파워텍 10월 17일에 저희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는데 바로 10월 22일 오늘장 안에서 수익을 실현하셨죠. 4% 넘게 수익을 챙겨다 주셨고요. MK전자도 8% 넘는 수익률, 한국항공우주도 5% 넘는 수익률을 챙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단기간 안에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을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시고요. 또 멀리 내다보고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도 공개를 해주십니다. 내가 다방면의 전략으로 한번 하나씩 종목들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방송에서 공개되는 밀착 종목 3가지를 다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보는 밀착 종목들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밤 10시 50분에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 안에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야지만 통신망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는 문이 굳게 닫히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또 그와 관련해서 판세가 조금 뒤집혔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한창 증시에서는 또 해리스 트레이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언제 이렇게 또 시세가 바뀌었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과반수를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로 우크라 재건, 방산 여러 가지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물론 양쪽 모두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었지만 사실 트럼프 하면 더 떠오르는 게 바로 이 섹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테마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일정 구간 아직 이런 증시 불안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 대선 관련된 종목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또 수익을 봤습니까? 네. 아직 여전히 그러한 부분들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밀착 종목까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해서 트럼프의 승리 확률이 54%로 증가했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미 대선 직전까지 끊임없이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의 흐름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구간이고 우리는 다만 그러한 흐름을 이용해서 성과만 결과만 가지고 가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해서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관련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정책들을 펼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해리스 또한 트럼프만큼은 아니지만 또 이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되든 사실 이런 암호화폐 관련주들에 있어서는 호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 대선을 약 2주 앞둔 시점이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대표적인 종목 한 가지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최근 추세로 봤을 때에는 우리 기술 투자가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죠. 수익 리뷰에서도 소개가 되었던 종목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기술 투자는 사실 개인적으로 보유자의 영역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이 우리 기술 투자보다 조금은 손익비가 있고 리스크가 방어되는
하는 방지되는 종목을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기술 투자 또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 함께 하시는 분들 앞으로 계속 대응 전략 아직 2차 목표가가 남았죠. 그러한 부분들 또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는 공간에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밀착 종목 다시 한번 우리 기술 투자만큼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방송 이제 끝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끝까지 집중해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미국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말 결과가 뚜껑을 열고 나올 때까지는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실 트럼프 후보가 친암호화폐 성향을 계속해서 보여왔기 때문에 암호화폐,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쪽으로 치우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히려 양쪽 모두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테마로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미국 대선 테마와 관련해서는 양쪽 모두에게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걸 항상 노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나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여태까지도 짚어주셨던 바가 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미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수익을 실현하셨던 바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 거의 전문가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도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여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홀딩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추가적인 상승분 조금만이라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팍스통신망 안에서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추가적인 전략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우리 기술 투자보다 조금 더 리스크가 적고 손익비가 좋은 종목으로 노려보겠다라고 하신다면 오늘의 새로운 밀착 종목에 눈길을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그렇다면 어떤 포인트로 접근을 했을 때 리스크가 조금 적고 손익비가 좋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 힌트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체 블록체인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을 전개하면서 관련주로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인데 사실 이 암호화폐는 지금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전반적으로 STO라든지 CBDC라든지 블록체인 전반적인 밸류체인에 있어서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미 대선 테마 이슈 재료가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리스크를 방어해주는 부분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은 사실 미대선 테마로서 암호화폐 섹터 테마가 주목받았을 때 대장주 역할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상당히 많은 또 하락을 보였죠. 바로 또 강하게 상승을 한다는 부분이 이 종목의 지금의 재료를 또 부각시켜주는 부분이고 시장에서의 주목도를 또 반영시키는 부분이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끊임없이 저항대 돌파를 시도하는 흐름에 있고 지금 저가가 저점 기준으로 꾸준히 또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상승 추세에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보시다시피 장기 평선에서 여전히 안착을 해 있는 모습이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시켜 주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해서 자, 이 종목 종목명 알려드릴 수 있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손절가를 잡을지 어떠한 부분에서 목표가를 잡을지 어려우신 분들 지금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제가 또 상세하게 브리핑해 드리니까 방송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그러한 부분들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네, 미 대선 테마와 관련해서 그 안에서 가상화폐 관련주로서 밀착 종목을 만나봤습니다. 사실 이 힌트만 듣고도 어떤 종목인지 바로 알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체 블록체인, 가상자산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될 때마다 또 이 미 대선 테마가 좀 주목을 받을 때마다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확실히 보여줬던 바가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차트로도 한번 주가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최근에는 이평선을 사이에 두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으로 놓고 본다면 이평선 위로 조금씩 올라오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죠. 이렇게 이평선의 지지를 받게 된다면 위로 이제 상방이 많이 열려 있다고 보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지금의 차트에서 최고점 찍었던 저 부근까지도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14,200원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저기까지는 아직 너무 무리일까요? 흐름을 말한다는 게 조금 어불성설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흐름을 체크해 나가면서 지지 저항 확인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 말씀드릴게요. 네, 저처럼 기대감을 안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추가적인 전략 받아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팍스통신망 열려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에릭 대표님과 어려운 장을 마무리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